방금 시간에 배웠던 내용으로서 복습해드리면은 105페이지에서 4가로 문장에서 외국인 소유 이 말 나오면서 뒤에 얘가 임차여 수입 나왔으면 납세업자는 수입자로 되고요. 상속 나왔으면 납세업자는 상속인 아니면 상속인 각자. 그리고 6가로에서 문장 쭉 가볼 때 조합이 나오고 바로 옆에서 조합원용 나왔으면 끝말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뒷페이지에서 9가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대가 입증, 경매, 파산 선고, 교환 이 단어가 있으면 뒤에서는 유상취득. 하나 배우자 간 직계 존비속간 이 말 나오면서 뒤에 애가 대가 입증, 교환, 파산 선고, 경매 이 단어가 없이 다른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면 그때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리고 10가로에서 문장 쭉 가볼 때에 부담부 증여 이 말 나오면서 채무로 끝났다면 그때에 대해서는 유상, 취득으로 본다. 하나 부담부 증여 나오면서 채무 외 나머지로 나온다면 그때는 증여,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주고요. 13번 문장을 쭉 가볼 때 유탁자의 지위 이전 나왔으면 끝말은요 취득으로 본다. 누구에게? 새로운 유탁자에게 라는 의미로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08페이지에서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국외판공법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첫 글자가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첫 글자로서 나왔다면 그 문장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가고요. 그리고 여기까지에 대한 복습이었고 이제 11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3번 연부란 말은 연 단위로 돈 준다 라는 얘기 바로 연부예요. 연 단위로 돈 준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죠. 이때 시점에서 매년 말 2년간 10억씩을 지급하기로 하다. 이랬으면 이게 바로 매년마다 돈 준 경우인 연부 취득되겠죠. 연자가 해년마다 연부 취득. 임으로써 1년 말일 때 10억 주고 또 1년 말일 때 10억 줍니다. 완부를 했으니까 완부했던 시점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요. 자, 취득세, 취득 시기가 소유권 개념으로 만들었다면 여기는 연부금 완납일 됩니다. 연부금 완납이 됨으로써 소유권 넘어가거든요. 이때 소유권 개념으로 됐으면 연부금 완납일인데 소유권 개념으로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개념이었어요? 빠른 날 개념이에요. 빠른 날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 날짜가 빠르죠. 그러면 10억 줬음으로써 10억 준 만큼 취득. 또 10억 줬으니까 10억 준 만큼 취득하고 소유권 넘겨받는다. 이런 식으로서 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10억 준 만큼 취득이죠. 연 단위로 돈 준 만큼 취득의 단위로서 연부금 지급일 됩니다. 연부금 지급일로서 각각 독립된 취득이에요. 거기 체킹하세요.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연부 취득 나왔으면 연 단위로 돈 준 경우니까 연 단위로 돈 준 날짜다. 라는 의미로서 연부금 지급일 거기다가 밑줄 치시면 됩니다. 또 다시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했어요. 그럼 어떨까요? 그때 뭘로? 등기일 갑니다. 그것도 빠르니까요. 그 다음에 이 가로 그 옆 페이지에서 이 가로 111페이지에서 이 가로 무상 밑에다가 적으세요. 증여라고 적어요. 이제 증여에 의했을 때 취득 경위를 보죠. 취득 경위를 볼 때 주겠다고 약조한 날짜 있어요. 그리고 인도 받은 날짜 있고요. 등기 날짜 있어요. 어디가 빠를까요? 주겠다고
약정한 날짜가 빠르겠죠. 그럼 뭘까요? 계약일. 계약일에다가 밑줄. 상속. 상속이었다면 어디가 빠를까요? 돌아가신 날짜가 빨라요. 그럼 돌아가신 날짜를 고상한 말로 하니까 상속 개시일 됩니다. 상속 밑줄, 상속 개시일 밑줄. 또 뭔가 의문점 나면서 밑줄을 안 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의문점 풀어줄게요. 국어 공부합니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속 나오면서 또는 유증 나왔죠? 또는 했으니까 또는에 대한 내용 연결고리 아니면 전자일 수도 있고 후자일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전자가 뭐야? 상속. 상속 이렇게 밑줄 되고요. 또 다시 뒤로 쭉 가보니까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 또는 이 연결고리 상속 개시일, 유증 개시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상속 개시일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런 의미로서 하시면 됩니다. 하찮은 과목이 별걸 다 해주네요. 그 다음에 3가로 갑니다. 3가로에 대한 이유로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거기 밑줄. 그리고 거기서 볼 때 건축 앞에가 허가 무허가 이 말이 없어요. 이 말이 없다는 것은 허가와 무허가를 다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허가와 무허가를 포함해서 둘 중에 빠른 날짜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허가받아서 신축하다 이랬으면 사용하라 함으로써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했으면 사용하라 이면 나올 수가 없음으로써 같은 의미적 단어인 사실상 사용일 됩니다. 그 두 날짜 중에 어느 날짜? 빠른 날짜. 그러면 결과적 내용으로서 밑에 줄에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밑줄 가로 빼고 연결하게 되면 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럼 결과적 내용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또는 개수하여 취득 이렇게 나왔으면 취득 시기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가로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아직 여러분들이 공법에 대한 내용으로서 정확하게 배우고 난 다음에 여기 하찮은 과목 세법 와야 되니까 세법의 하찮은 과목은 다음 코스에서 설명합니다. 잠시 보류하고요. D페이지 갑니다. D페이지에서 5가로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밑줄 공익수면 매립됐다고 했으면 준공 날짜와 등기 날짜와 어느 게 빠르다는 것이 당연히 알 수 있을까요? 준공 날짜가 빠르다는 건 당연하죠. 그럼 준공인가일에다가 밑줄 치면 됩니다. 준공인가일로 되고요. 7가로 토지 지목 변경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무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에다가 밑줄. 이제 해보죠. 공법도 공개념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법도 공개념이에요. 공법 하면 벌써 한문으로 쓴다면은 공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념이에요. 세법도 공개념입니다. 그 세금을 징수할 때는 법에다가 그 세금에 징수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갖추었을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죠. 그럼 누구의 입장으로 만들었을까요? 국가나 지자체 입장 만들었어요. 그럼 어느 개념입니까? 공개념이에요. 공법도 공개념이고 세법도 공개념인데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볼 때 공법에서 배웠던 내용으로서 토지 형질 변경 배웠을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대한 이유로서 계약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공무상 변경이 갑니다.
공무상 병행이 가고 세법은 사실과세예요. 사실과세니까 사실로 갑니다. 그럼 두 공개념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는 것은요.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공무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다시 그 밑에 줄에서 다만 나와요. 다만 변경일 전에 사용에다가 밑줄, 변경일 전에 사용에다가 밑줄. 그러면 자 여기에서 어디가 빠를까요? 사용일 되겠죠. 사용일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8가로에서 재산 분할. 아까 제가 취득세 과세냐 과세지 않느냐에 대한 내용으로서 할 때 분할 나왔으면 소유권 등기로 과세하겠죠. 또 모른다 할까봐 이미 적어놨어요. 이미 적어놓고 안 지웠거든. 저도 영리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안 속으려고 영리해졌어. 그럼 여기에서 공유물의 분할 나왔으면 뭐였어요?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하죠. 그러면 이때 취득 시기는요. 당연히 뭘까요? 등기일 됩니다. 재산 분할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등기일에다가 밑줄. 또는 그랬으니까 등기일일 수도 있고 등록일 수도 있다. 내용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재산 분할 나왔으면 뭘로? 등기일.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서 취득세 취득 시기 설명드렸으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취득세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의 개념은 빠른 날 개념이다. 그 문장에서 첫 글자로서 국외판공법 이 말이 나왔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첫 글자가 국외판공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다른 첫 글자로 나왔다면 그때 그 문장은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로 나오고 연부취득 이랬으면 연 단위로 돈 준 날이니까 연부금 지급일로 되고 무상 증여 나왔으면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 또는 개수하여 취득 나왔으면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되고요. 그리고 토지 지목 변경 나왔으면 공무상 변경일과 사실상 변경일 중 빠른 날, 변경일 전에 사용 이렇게 있으면 사용일. 그리고 공유수에 매립됐으면 그때는 준공인가일. 재산 분할 나왔으면 등기일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장으로서 그 내용으로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갑작스럽게 문장이 아니라 숫자가 나와요. 날짜가 나옵니다. 그럼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당혹스러워요. 그 당혹스러운 것을 막기 위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도록 산시화 시켜줄게요. 이제 문장에서 거기에 쭉 가보니까 개인 간 매매다. 이 내용으로 나왔다면 사실상 잔금 지급 날짜 아예 보도 마십시오. 왜? 입맞추는 날짜니까 지자체는 믿어주지도 않아요. 그거 보지 말고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 이 날짜에다가 답하시면 돼요.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 날짜도 있고요. 등기 날짜도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날짜 중에서 빠른 날짜를 택해 가시고 답하시면 됩니다. 또 다시 법인으로부터 취득 이렇게 나온다고 했지? 그렇지 않으면 법인 간 취득 이렇게 나왔다면 이때에 대해서 법인은 장부 작성합니다. 법인 장부 작성하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첫 글자가 법자 나왔죠. 법자 나왔으니까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사실상 잔금 지급일도 나왔고 등기일도 나왔다면 둘 중에 빠른 날짜. 둘 중에 빠른 날짜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로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과세 표준 갑니다. 과세 표준. 자, 이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는 지방세에 속한 세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비교할 수도 있고 세금에 따라서 그 문장에 속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 연결해 가지고 각 지방세에 속한 세금마다 과세 표준을 비교적 설명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 과세 표준의 뜻은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는데 뜻을 알고 있어야 비교가 됨으로 인해서 뜻에 대한 내용을 적어줄게요. 또 요 과세 표준에 대한 내용이 왜 나왔는가 그 내용도 모를 분이 계실 거니까 그러면 연결시켜 줄게요. 방금 배웠던 내용으로서 또 복습했던 내용으로서 과세냐 과세 아니냐 배웠죠. 그리고 과세 되었으면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함으로 인해서 취득일도 배웠죠. 그 내용을 연결시키면 돼요. 자, 볼 때 개인 간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때 과세다, 과세 않는다. 제가 또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네요.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물건 들어갔죠. 들어가지고 여기에 매매니까 유상취득. 유상취득으로서 과세됩니다. 과세됨으로써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할 때 여기에서 취득일 정해줘야죠. 취득일 정할 때에 이때 이 거래의 취득일은요. 취득 시기는요. 자 보니까 유상인데 첫 글자가 개죠. 그러면 첫 글자가 국, 외, 팡, 공, 법에 해당되지 아니한 나머지 첫 글자 문장이죠. 그럼 뭘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개 나오니까 예전에 저희 쓸 때는 개자 쓰는 것은 앞에다가 개자 쓰는 것은 나쁜 말로 썼어요. 그런데 요새는 또 그렇지 않더만요. 좋은 말로 쓰더만요. 개조와. 넘어가고요. 자, 이 취득일에 대한 내용이 취득 시기에 대해서 여기는 뭘로?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할 때는 세금액을 산정해서 신고 납부하죠. 그럼 세금액을 산정할 때는 과세 표준에다가 혹시 과표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과세 표준의 약칭이 과표예요. 거기에다가 세율을 곱해요. 곱해주면 여기서 세금액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세율은 배웠죠. 세율에 대해서 얘가 부동산이 농지외였다면 유상 농지외니까 세율은요. 1000분의 44% 됩니다. 그럼 여기 요걸 이제 정해야 고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대한으로서 세액 산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과세 표준이에요. 그래서 과세 표준을 보는데 과세 표준 뜻부터 먼저 갑니다. 과세 표준 뜻에 대한 내용은 과세하는 때의 가액이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하는 물건 가액이다. 이 내용이 바로 과세 표준 뜻이에요. 이 뜻만 알았으면 여러분 충분하게 취득세, 등록 면허세, 재산세, 과세 표준에 대해서 비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먼저 취득세부터 먼저 합니다. 취득세부터 먼저 해볼 때 취득세는 어느 때 과세합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죠. 벌써 적어졌네요. 세자 앞에가 취득이니까 취득하는 때 과세. 취득하는 때 과세됨으로 인해서 과세 표준은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다. 취득하는 때의 가액이란 말은 취득 당시 가액, 취득 시기의 가액 같은 말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이다 이렇게 나와져요. 취득 당시 가액. 이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하는 때로서 취득 시기의 가액이다 이런 뜻이죠. 그 내용 알면서 이제 교재 문제 체킹 들어갑니다. 자, 먼저 1가로에서 원칙 밑에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밑줄, 그 옆에 취득 당시 가액 밑줄, 그리고 그 밑에서 다만 나오죠.
다만 갑시다. 연부 취득 경우, 연부 취득일 때의 취득 시기는요. 연부금 지급일이죠. 그러면 연부 취득일 때의 취득세, 과세 필요는 연부금 지급일의 금액이다, 그죠? 연부금 지급일의 금액이니까 뭘까요? 연부금액. 연부금액에다가 밑줄. 이 연부금액은 매년마다 돈 준 금액이죠. 매년마다 돈 준 금액이니까 가로에서는 매해 지급되는 금액 밑줄. 매해 지급되는 금액 밑줄. 그리고 뒤에서 계약 보증금. 계약 보증금이라는 말은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계약금. 그러면 계약금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포함된다는 거 아시겠죠? 계약금 포함으로써 나와져요. 거기서 밑줄 쳤으면 연부 금액에다가 적으세요. 연부금 총액 X예요. 연부금 총액 X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왜 그게 틀릴까요? 만약에 연부금 총액이 맞게 되려면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는 연부금 완납일 되는 거예요. 연부 취득일 때 취득 시기가 연부금 완납일이 아니기 때문에 연부금 총액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될까요? 연 단위로 돈 준 금액 되겠죠? 연부 금액됩니다. 네, 아셨겠죠? 그리고 다시 여기에서 한번 여쭤보는데 확정에 대한 내용이 세액 산정이에요. 그리고 세액 산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신고, 또 하나는 결정. 신고란 말은 납세 의무자의 신고에 의해서 세액이 정해진 경우고요.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한 경우가 결정 그럽니다. 자, 여기에서 취득세는 신고일까요? 결정일까요? 취득세의 부과 징수 방법이 신고 납부죠. 그럼 당연히 뭘까요? 신고입니다. 자, 보유 외 세금은 신고, 보유 만 세금은 결정입니다. 그럼 여기는 취득이니까 보유 외 세금으로서 신고예요. 그러면 이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한다는 얘기죠. 신고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액은 뭘로? 신고가. 신고가를 말한다 이거죠. 다시 이제 또 체킹될 수 있겠죠?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체킹했죠? 바로 그 옆에 보시면 그럼 밑에 줄 신고가액을 말한다. 여기다가 밑줄. 못 찾는 모양인데 그러면 1가로 원칙 나오죠. 그 밑에 줄 첫 글자 치 나오죠. 그 밑에 줄 첫 글자 신 나오죠. 적어졌잖아요. 신고한 가액. 밑줄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다시 미쳤으니까 교재 보지 말고 칠판 보세요. 칠판 보시면은 신고가입니다. 신고가다라고 끝나고 비교적 법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참 좋아요. 세금 안 내서 좋습니다. 비교적 법이 없으니까 나는 취득했던 가액은 제로다라고 신고해요. 그러면 취득세액은요, 제로. 비교하지 않으니까 지자체는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자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급여도 못 준다는 이런 형태가 나옴으로써 취득세는 징수해야 돼요. 그럼 징수하기 위해서는 신고가에 대한 내용은 비교한다는 법이 또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고가의 의미예요. 신고가 의미에 대한 내용은 비교하게 되는 거죠. 뭐 비교냐면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여 큰 가액이다. 요 내용의 의미가 신고가란 말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죠. 모르는 용어가 시가 표준액이에요. 다른 용어는 아시겠죠? 비교도 알 것이고 큰도 알 것이고. 그럼 여기는 설명할 필요 없고 이것만 설명해 주는데 이 시가 표준액에 대한 용어적 내용은 여러분 시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겠으나 이해하기 위해서만 적어줄 뿐이에요. 이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매년마다 물건마다 공고된 가액에 대한 내용이 바로 시가 표준액이에요.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이 시가 표준액입니다. 그럼 토지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 그럼 어떻게 표현될까요? 공고된 가액이 뭐였어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나와져요. 그럼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문 보시면은요, 또 뉴스 보시면은 보유세를 올린다 했죠? 보유세 올린다. 그게 뭐였냐? 이걸요. 요 가격을 매년마다 올린다는 얘기가 이걸요. 이걸 올리게 되면 보유세금이 어떨까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유세를 올려줘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보유세는요. 우리나라가 보유세금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보유세금 이 시가표준액에 토지에 대해서 개별공시지가 있죠. 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이 시가 대비해서요. 거의 한 30%, 40%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는데 이제 이걸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노면 아니지? 지금 누가 얘기해요? 문바. 그 문재인 대통령 그 바들. 예? 그쪽 바에 계신 분들이 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이 부동산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면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취득세 있죠? 취득했을 취득세 내려주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 내려. 그것도 한시적으로만. 몇 년까지만 하겠다. 몇 년 동안 하겠다고 이렇게 한시적으로 내려주고, 이건 상시적으로 내려주고요. 취득세는. 그러면서 보유세금 있죠? 이걸 엄청 올려요. 이걸요. 그러면 어떨까요? 다주택자 안 팔까요? 몇 년 동안 팔아라라고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요 기간 한 5년, 4년 동안 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가격이 내려가요. 공급이 많으니까 내려가겠죠. 이래 되는데 그 청와대 수석에 있는 김수현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 종합부동산세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 이거 올려. 이것도 올려. 이것도 올려. 이러니까 팔도 못하고 사도 못하고 계속 보합세만 되는 거예요. 현재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합세예요. 보합세로 하는 건데 이제 곧 있으면 뭐 하나 좀 풀어줘야겠죠. 어떻게 풀지 모르겠네요.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아는 건 뭐였어요? 공고된 가액이 뭐다? 시가 표준액이다. 주택에 대해서 매년마다 공고한다면 주택 공시가액.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눠지니까 단독주택이었을 때는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이었으면 공동주택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공고된 가액이 내년 올해부터죠. 올해 올라간다. 이러니까는 서민들이 나도 그러면 오르겠다고 생각만 했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 올라가냐면 명동 쪽. 그쪽에 올라가요. 하여튼 잘 사는 쪽에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너무 심리하지 마시고요.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가평 비교가 어느 가격이다? 큰 가격이다. 그러면 봅시다. 시가평액이 5억이었고요. 신고가액에 대한 3억이었다. 뭐로 갈까요? 5억. 뭘로? 시가평액 갑니다. 그 내용을 알려준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예외사항이에요. 예외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 가로 예외 밑으로 둘째 줄 첫 글자 으로 나오죠. 으로 나온 줄 그 옆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또는 그랬죠. 그랬으니까 전자 신고가 없거나 그 뭘까요? 무신고. 그때 신고가액이 없으니까 제로. 시가평액과 비교한다면 시가평액이 크죠.
뭘로? 시가 표준액. 끝말은 뭘로? 시가 표준액. 또 다시 그 옆에서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 어디가 큽니까? 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죠. 이 말은 시가 표준액이 크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갈까요?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래죠. 그 문장을 전부 다 외우지 말고 신고가의 뜻만 아시면 돼요. 뜻은 시가 표준액과 비교해서 어느 가액이다? 큰 가액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인데 자, 여기에서 볼 때 국외 공판법으로 되어 있다. 그럼 이 거래는 객관성 있게 입증되는 유상 거래로서 상대편이 너하고는 입맞추지 않으란 거래죠. 여기에 해당됐으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취득했던 가액 그대로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자체 입장으로서는 그게 그대로 믿어준다. 라는 게 바로 사실상 취득가입니다. D페이지에서 115페이지 밑에는 숫자가 하나하나 5라고 적어진 곳 거기에서 3가로에서 사실상 취득가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치면서 이렇게 적으세요. 시가 표준액과 비교 않는다는 의미. 시가 표준액과 비교 않는다는 의미.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신고된 이 가액 그대로 믿겠다는 거죠. 그 뭐에서 사실상 취득가. 자, 여기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는 뭘로? 사실상 취득가다. 사실상 취득가다요. 여기 의미는요. 신고한 가액 그대로 가겠다. 왜? 시가 표준액과 비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 거래는 항상이란 단어가 붙어도 관계가 없어요. 항상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교재에 보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되는 거래에 대한 내용이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볼까요? 동그라미 1번 국자 나왔죠? 동그라미 2번 예자 나왔죠? 3번 공자 나왔죠? 4번 판자 나오고 그 옆에 법자 나오죠? 그런데 5번에가 하나 더 있죠? 부자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5번에다가 이제 5번 끝에다가 적으세요. 먼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따라 신고서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그 취득 옆에다가 적으세요.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취득 시기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컴마.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과세 표준은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적어진 원인은요. 문제 풀 때에 문제가 취득 시기로 물어봤는가, 과세 표준으로 물어봤는가 구별해서 취득 시기로 물어봤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나왔을 때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 물어봤을 때는 사실상 취득가. 이걸 아시라고 적어준 거예요.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적어놨으니까 설명드릴 거예요. 설명드린 내용으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 첫 글자 뭐예요? 부. 국외 공판법 부 이렇게 나왔으면 사실상 취득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에 대한 내용은 2006년도에 나왔어요. 2006년도에 이 법에 대한 내용은 책상에 앉아서 만든 법이니까 여기다는 이론적 법이에요. 이론적 법이니까 우리는 이론만 아시면 돼요.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리면은 2006년 그 법 나온 취지대로 설명할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에 A가 팔았다고 하였으면 판자니까 매도인 되겠죠. 또 똑같은 말로 한다면 양도인이 되겠죠.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요. 팔았을 때 적용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적용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취득했다라는 내용으로서 매수인 그리고 또 양수인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때 매매했던 가액, 이 매매가액이 10억이었다 해보죠. 그랬을 때 A가 B를 찾아가요. B를 찾아가면서 나는 납부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납부된다. 당신은 취득했으니까 취득세가 납부될 건데 우리 둘 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한 율 적게 내기 위해서는 다운계약서 작성합시다. 하고 다운계약서 작성해요. 다운으로요. 작성해서 이때 가액에 대한 내용이 8억 합시다. 이렇게 했을 때에 B가 그렇게 하죠. 우리 둘 다 세금 적게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이렇게 말했다면 이 B는 병신입니다. 왜 병신인가 볼까요? 한번 해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B가 신고해야죠. 취득세 신고합니다. 신고하게 되면 이 매매했던 물건의 등기부에가 취득가액이 적어져요. 취득가액은 볼 때 8억 신고했으니까 8억 적습니다. 8억 적고요. 그리고 취득세에 납부했어요. 취득세에서 유상으로서 농지 외일 때 세율은 4%입니다. 4%로서 세액 산정해가지고 신고 납부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토지를 보유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팔죠. 팔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적용될 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은 보유이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오랫동안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보유이득이 크게 나옵니다. 그 보유이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산정하는 것은 양도차익이에요. 양도차익 산정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하죠. 이렇게 가정합시다. 제가 분필을요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어요. 이랬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 들어옵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990원 합니다. 그런데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답변해요.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빼요. 저희는 희생된 가치를 보고 필요경비라 그래요. 필요경비는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하면서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취득가입니다. 그리고 필요경비를 빼주면 양도 차익은 990원이 돼요. 자, 여기에서 이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이 얼마로서 저희가 등기부에 적었어요? 8억 적었죠. 이 금액 인정이에요. 그러면 8억으로 인정해주면 또 자기가 신고했잖아요. 그렇으니까 8억 인정해주면 양도 차익이 어떨까요? 커져요. 원래는 얘가 10억 빼야 돼요. 10억 빼야 되는데 8억밖에 안 빼니까 커지겠죠. 커지고 그리고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기본공제를 빼주면 과세 표준 나옵니다. 과세 표준도 커지겠죠. 커지고 여기다가 세율을 곱하는데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하고 팔았을 때에 6%부터 42%까지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누진세율은요, 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액이 아주 높게 나온 제도, 여기에 대한 누진세율이에요. 그럼 가격이 크죠? 크니까 양도소득세 어떻게 나올까요? 크게 나옵니다. 크게 내겠죠? 그러니까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적게 나오는 세금을 적게 내고 크게 나온 세금을 크게 낸다? 병신 아닙니까? 저는요 이런 병신 안 되려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친구들하고 한 20명 정도 하고 맨 처음에 술 마시잖아요. 그럼 술값 정도의 1차 가격은 제가 쏩니다. 20명 정도 술 마시면 나와봤자 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 정도는 쌓아줘요. 그리고 이제 1차 끝나잖아요. 끝나면은 거의 2차 가자고 꼭 한 명 아니면 두 명이 조를 잡아. 우리 눈 가자. 아니면 단란주 좀 가자. 이게 조를 잡죠. 그럼 조를 잡으면 저는 이렇게 하죠. 아, 가야지. 하고 부축해요. 부축해가지고 갑니다. 가게 되면 한 20명 있다 들어갔다 그러면 그때 나온 돈은요, 거의 5, 600명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저는요, 병신 아니잖아요. 적게 나온 건 어때요? 적게 나온 건 싸요. 싸주죠. 올려줘요. 하나 크게 나온 건요. 내려야지.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했잖아요. 이게 병신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이 B가 병신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려면 나 다운 아니야. 업이야. 업이야 이렇게 해요. 업이다. 이렇게 한다면은 A는요. 양호소수의 직방. 직방이니까 뭔 업? 아니야. 나 다운이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평행 긋죠. 평행선을 그음으로써 이때에 대해서 자기가 실질적으로 취득했던 가격을 신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률이에요. 이런 이론적 내용으로서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뭘로 가겠어요? 사실상 취득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볼 때 여기에서 A와 B는 개인간이죠. 개인간이니까 취득 시기는요.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과세 표준으로 본다면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내용 구별할 수 있겠죠. 그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D페이지 갑니다. D페이지 가셔서 118페이지에서 네모 2번. 네모 2번에서 먼저 동그라미 1번을 읽어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에서 건축물을 건축, 가로에서 신축, 재축, 제외했죠. 그랬으면 이 건축에 대한 내용은 뭘 말하냐면 증축과 개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내용은 증축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건축법 배우죠. 건축법 배울 때에 건축법의 건축의 뜻을 배워요. 이 건축에 해당되는 거래들은 취득세는 다 과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 적어볼게요. 건축법에 의한 건축으로서 있는 거 신축, 또 재축, 또 증축, 또 개축, 또 이전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과세다. 다 과세, 다 취득세 과세. 취득세 과세 되는데 세율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나누죠. 나눌 때에 신축, 재축, 증축, 개축은 원시 취득의 세율이 적용돼요. 그리고 증축과 개축도 원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되는데 가액은 증가되니까 증가분만큼만 적용돼요. 그리고 또 이전에 대한 내용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물의 이전은 재산 증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내 것하고 등기는 한다. 그럼 여기에서 취득의 뜻은 재산 증가와 소유권 등기가 같이 있는 거래도 과세. 재산 증가만 있는 것도 과세. 소유권 등기만 있는 것도 과세.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뭘로 과세? 소유권 등기. 소유권 등기로서 과세다 이렇게 나오죠. 과세는 과세죠. 다 아시겠죠? 볼 때 건축해가지고 여기서 신축과 재축 제외했죠. 그럼 뭘 말했을까요? 증축, 개축 말합니다. 대표적으로서 증축이에요. 밑에다 적으세요. 증축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건축 밑에다가 증축이라고 적고요. 증축이면 가치 어떨까요? 증가되죠. 또 다시 그 옆에서 개수 경우, 개수 하게 되면 개수에 대한 도 가액은 증가됩니다. 엘리베이터 설치했다면 엘리베이터는 건물 안에 설치하죠. 그러면 면적은 예전과 똑같고 가치만 증가돼요. 여기는 뭔만큼 과세? 증가 분만큼 과세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적어주면은요. 적어주면은 중충 A단용 증가 분만큼 취득이죠. 또 다시 개수의 단용도 뭐만큼 취득? 증가 분만큼 취득. 또 다시 아까 했던 내용으로서 토지 지목 변경 A 단용도 뭐만큼 취득? 증가 분만큼 취득이에요. 그러면 증가 분만큼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증가 분만큼 과세하니까 끝말은 뭘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만큼 과세하니까 과세되는 가액은 증가한 가액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과세 표준이에요. 그리고 이 증가한 가액은 변경 후 가액에서 변경 전 가액을 뺀 차액을 말합니다. 후 가액에서 전 가액을 뺀 차액이다. 이게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러면 체킹할 줄 아시겠죠? 체킹된 내용으로서 개수한 경우 밑에 줄 보시면 증가한 가액 나오죠? 거기 밑줄. 그러면서 가로해가지고 차액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또 그 옆 페이지에서 이 가로 토지 지목 변경 나오죠? 그러면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거기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증가한 가액 밑줄. 그리고 그 밑으로 둘째 줄 1의 가액에서 이 가액을 뺀 가액을 한다. 거기 밑줄. 이 뺀 가액이 뭘까요? 차액이겠죠? 차액. 1은요. 동그라미 1은 지목 변경 이후 가액이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는요. 전가액이에요. 후에서 전가액을 뺀 가액이니까 뭐겠다? 차액. 이 차액이 곧 뭘까요? 증가한 가액이다. 그럼 이제 여태껏 배웠던 예로 연결해봐요. 토지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면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액으로 신고하겠죠. 그런데 그 신고된 가액이 시가편의 차액보다 적었어요. 그럼 뭘로요? 신고가액 의미가 뭡니까? 시가편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죠. 신고가액이 적죠. 그럼 뭘로요? 시가편유가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적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다시 이제 연결해서 왼쪽 페이지 보세요.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을 하면 취득자의 신고가액을 하면 원칙이다. 다만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 없으니까 무신고죠. 그럼 신고가액은 제로. 시가 편익과 비교한다면 어디가 큽니까? 시가 편익이 크죠. 끝말 뭘까요? 시가 표준에. 또 다시 그 옆에서 신고가액이 시가 편익보다 적은 경우 있으니까 시가 표준에. 내용 아셨겠죠? 이제 보세요. 여기 이 경우는 증가한 가액으로서 신고하죠. 그런데 신고된 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다면 뭘로? 시가 표준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는데 다시 또 체킹할 게 있어요. 체킹할 것이 이 가로에서 토지 지목 변경 적어진 줄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첫 글자 다만 나오죠. 다만 옆에서 판결문 동그라미 또는 법인 동그라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 자,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 입증 밑줄. 여기서 소요된 비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했어요. 그러면 그 비용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야죠. 판결문이니까. 끝말은 뭘까요? 그 비용을 한다. 자, 이제 여기서 아실까?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만 나왔어요. 앞에가 법인자도 없고요. 상용자 없어요.
이만만 나왔다면 그때는 물론 증가한 가액으로서 차익이다. 이거죠. 하나, 변경, 토지 지목 변경 이 말이 있는데 앞에서 판결문 아니면 법인 이 단어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때는 뭘로? 소요 비용. 되겠죠? 그 비용을 한다. 그 비용이 뭐였어요? 소요 비용. 이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 포인트일까요? 여가 포인트겠죠. 판결 법인자 있다면 그때는 뭘로? 소요 비용. 이 말이 없이 토지 지목 변경만 나왔다면 그때는요? 증가한 가액. 구별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런 내용으로서 구별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뒤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이제 취득세의 과세 표준 살펴봤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을 어디하고 연결해 보냐면 등록면허세와 연결합니다. 등록면허세 연결하는데 자 등록면허세에서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과세합니까? 아까 과세 표준 뜻에 대한 내용이 과세하는 때 가액 아니면 과세하는 물건 가액 그랬죠. 그걸 볼 때 등록면허세는 어느 때 과세하냐면 등록하는 때 과세예요. 그러면서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현은 등록하는 때의 가액이다. 같은 말로서 등록 당시 가액이에요. 그리고 등록면허세 신고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내용 결정입니까? 신고. 보유 외 세금이죠. 그러니까 신고가액이다. 신고가임으로써 이 말은 시가 편입과 비교해서 큰 가액이다. 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냥 내용은 알았는데 문제를 풀 때 잘못 알고 간과할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등록 당시. 이게 여러분 시험에서 나왔던 내용으로서 전부 다 틀리고 왔어요.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서 신고가이다. 그 신고가액이 시가 편입보다 적을 때는 시가 표준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뒷내용이 다 맞았죠. 그랬으면서 여기다는 맞다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뭘까요? 등록 당시. 등록 당시 합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이거 꼭 구별하세요. 그런데 꼭 구별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구별할 수 있어요. 한글 공부예요. 한국 공부로서 볼 때 취득세는요. 세자 앞에가 뭐라 적었어요? 취득이니까 취득 당시 가액. 등록면허세에 뭐가 적었어요?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가액.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느 시점? 등록 시점. 아시겠죠? 그리고 또 국, 외, 판, 공, 법, 부에 해당된 거래에 대해서는 뭘로? 사실상 취득가. 어느 시점? 등록 시점. 여기는 등록 시점, 저기는요. 취득 시점. 취득세는요. 구별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상 취득가 이렇게 나오죠.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재산세 갑니다. 재산세. 세자 앞에 뭐가 적었어요? 재산. 여기는 세자 앞에가 등록이니까 등록 당시. 여기 세자 앞에가 재산. 재산이니까 재산가액.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신고다, 결정이다. 아까 보유 세금은 결정 그랬죠? 결정이니까 여기 가액에 대한 일에서 신고가다 이 말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결정이니까. 결정이란 말은 과세권자가 세액을 산정해서 고지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결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 이 말 나올 수가 없어요. 또 다시 여기 사실상 취득가도 신고하는 거죠. 신고된데 그 가액 그대로 믿어주겠다는 건 뭐예요? 사실상 취득가. 그럼 여기에서 사실상 취득가란 말도 재산세에서는 나올 수 있다 없다? 나올 수가 없다. 로 되겠죠.
또 여기 법인 장부. 법인은 장부 작성하죠. 장부가로서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부가다 이 말도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장부가가 사실상 시가거든요. 연으로 써가지고. 그러면 이 가액은 시가 표준액. 매년마다 자산세가 매년마다 과세한 세금이거든요. 매년마다 과세한 세금으로서 매년마다 공고된 가액을 기초로 산정해져요.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가액. A라는 이 가액의 뜻이었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신문에서 여기 시가 표준액에 대한 내용이 바로 공고된 가액이잖아요. 이 공시가액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걸요. 주로 올린 건 뭘 올렸냐면 단독주택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남동이 좀 부티난 동네거든요. 그 다음에 또 거기 강북구에서 성북동, 거기도 부티난 동네예요. 성북동에가 누가 살았었냐면 예전에 이건희 분이 살았었어요. 그럼 부티난 거 아시겠죠? 그래요. 또 다시 그분이 또 어디 사냐면 한남동에 살아요. 우리나라에서 단독주택으로서 가격이 제일 높은 데가 그쪽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오릅니다. 시세에 대비해서 20년, 3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보유세가 낮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유세를 높게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요. 저는 거지라서 안 냅니다. 시가표준액 기초로 하죠.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다시 연결해 줄게요.